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오늘 영상은 머리 아픈 종목 분석이나 기법에 관한 영상은 아니고 그냥 주식 경험담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 짧은 경험을 빗대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한 건 약 11년 전이었습니다. 2012년. 제가 주식을 하게 된 이유는 취직도 했고 아주 조금 돈이 모아져서 은행이자보다 더 좋은 재테크는 없을까 찾다가 주식을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시작하죠. 먼저 누구나 다 아는 네이버 대표 주식 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많은 작성자를 찾아서 글을 검색했습니다. 꽤 네임드처럼 보이는 작성자가 크린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추천하더군요. 크린앤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전망이 좋다는 글을 읽고 한 15분쯤 이 회사에 대해서 대충 알아본 다음 뭔가 필이 와서 50만원을 매수했습니다. 사자마자 약 4%가 오르더군요. 50만원을 매수해서 4%가 올랐으니 약 2만원의 치킨값을 바로 벌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크린앤사이언스를 매도하고 혹시 내가 주식에 소질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크린앤사이언스는 오르더군요. 그래서 이번엔 겁도 없이 200만원을 매수하게 됩니다. 또 오르는 겁니다. 한 달 내내 크린앤사이언스만 매매하면서 200만원으로 약 50만원가량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와, 내가 주식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초심자의 행운이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리고 나서 50만원을 벌어서 뭐하나 시드를 1000만원으로 바로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더 돈을 땄다가 지옥이 시작되었죠. 시드가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의 매매가 그렇게 큰 마이너스 퍼센트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난 금액인 50만원을 잃는 데는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좌손익이 바로 마이너스로 변해갔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돈을 잃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손실 금액이 커지자 그걸 빠르게 메꾸고 싶은 본전 생각에 급등 테마주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주식 1년 차에 나의 시드인 1000만원은 500만원으로 순식간에 줄어있더군요. 그 당시 저는 사회초년생이라 모은 돈이 없어서 500만원이란 돈은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반토막이 돼서 도저히 이걸 만회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현재 시드로는 도저히 복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시드를 1000만원 더 늘려서 총 시드는 2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선 테마주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대선 테마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나 대선 테마주는 보통 대선 1, 2년 전부터 매집을 하기 시작해서 대통령 선거 6개월 전에 고점을 찍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를 해야 하며 대선 6개월 이내로 남았을 타이밍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바로 설거지 타이밍이죠. 이때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쨌든 전 그 설거지 타이밍에 대선주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를 메꿔야 했기 때문이죠. 대선주는 급등락이 너무 심해서 특히 설거지 타이밍엔 오늘 상한가, 내일 하한가 이렇게도 나옵니다. 타이밍도 모른 채 4848을 하다 보니 제 시드는 또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주식한 지 1년도 안 돼서 어마어마한 돈을 날려버린 거죠. 물론 저는 과소비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지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월급은 계속 꼬박꼬박 적금을 했죠. 그래도 제 기준에서 너무 큰 돈을 날려버려서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2년차. 2년차 때는 시드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시드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또 반토막이 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리고 주식 카페를 뒤져보니 보조지표라는 게 있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건지. 그 당시에는 유튜브도 없던 시절이라 오직 주식 카페 글에만 의존하고 공부해야 했습니다. MACD, 스토캐스틱, 호가창, 거래량, RSI 등등 공부할 게 너무나 많더군요. 조금씩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주식 매매는 계속했는데 2년차 때에는 테마주는 최대한 자제하고 누구나 알 법한 우량주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도 공부가 너무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서인지 수익이 5%도 채 되기 전에 수익 실현을 하고 마이너스 5%가 채 되기 전에 너무 무서워서 손절하고 이런 바보 같은 매매만 반복했습니다. 크게 잃지도
크게 따지도 못한 채 의미 없는 시간만 보내게 되었죠. 보조지표나 종목 분석을 하기는 했지만 대충 어설프게 하고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어설프게 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두려움만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2년차의 1년 결산 손익은 마이너스 100만원 정도, 1년차의 손실을 전혀 메우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식 3년차가 되니까 2년차의 경험이 헛되진 않았는지 종목명과 그 종목이 뭐하는 회사인지 검색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매칭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잦은 매매에 의한 자연적인 습득이었습니다. 토익 공부를 해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파트 5 같은 경우는 전혀 해석이 안 돼도 답은 정확하게 몇 초 만에 찍어내잖아요. 그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조류독감 테마라고 하면 종목명이 4-5개 정도는 바로 떠오르고, 미세먼지 테마라고 하면 또 바로 종목명이 4-5개는 바로 떠오르고 해서 누구보다 테마주를 저점에 천점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의 코스닥은 테마주 장세라 코스닥에서 테마주만 거의 거래하면서 보조지표까지 활용하여 매도 타이밍을 찾게 됩니다. 조금씩 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수익이 나진 않았지만 5만원, 10만원 벌 때마다 차곡차곡 익절을 해 나아가면서 손실을 많이 메꾸게 됩니다. 3년차는 1년 결산 드디어 플러스. 그렇지만 주식 인생 3년 토탈 수익은 여전히 마이너스였죠. 주식 4년차인 15년, 저는 이때부터 단타 스윙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단타 승률이 약 70%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4년 토탈 수익이 거의 양전을 하게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 주식 6년차인 2017년 문득 삼성전자의 차트를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급등락이 큰 코스닥 테마주 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어서 코스피 우량주는 지루해서 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던 2012년보다 약 2배가 올라 있더군요. 뭔가 머리에 망치를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난 지금까지 뭘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량주에 돈을 넣고 가만히 있으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불변의 진리를 따라서 자산은 우상향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단타를 했단 말인가? 이때부터 저는 장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종목은 HLB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물론 코스닥 종목이었지만 회사의 현재 차트에 대해서 오랜 시간 공부하고 매수를 진행하기 전에 약 한 달가량 캔들의 거래량과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매매는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관찰만 한 것이죠. 상당히 미래가 밝고 차트상으로 저점이었습니다. 진입하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차트도 15년의 급등 대비 2년 동안 충분한 조정을 받은 저점이었고, 보조지표상으로도 좋았고, 앞으로도 회사의 계획이 계속 있는 걸로 보아 망할 회사는 아니라는 판단과 그 밖에 여러가지 상황이 매우 좋았습니다. 가장 믿을만한 점은 회사는 계속 미래에 계획이 있고 재무도 안정적인데 최근 2년 동안 모두 물린 사람밖에 없다는 거였죠. 너무 좋은 종목을 공포에 매수한 것이죠. 저는 이 종목에 분할 매수로 오랜 기간 시드 대비 큰 비중을 실었고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홀딩하였습니다. HLB는 17년 5천원짜리가 18년 4만원을 가게 됩니다. 물론 저는 4만원을 가기 훨씬 전에 매도하였지만 어쨌든 큰 수익이 나서 이제 웬만한 마이너스는 두렵지 않을 만큼 계좌가 플러스가 된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왔고 이때부터는 자신감을 얻어 큰 비중은 장투를 베이스로 하되 단타, 스캘핑, 스윙, 중투, 장투 모든 매매법을 총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충동적인 매매가 아닌 미리 매수 매도 계획을 다 짜놓습니다. 손절가와 매도가까지 매수 매도 계획을 다 짜놓고 첫 번째 매수 타이밍도 차트가 보조지표가 가리키는 저점에서 반등 신호를 줄 때 또는 저점에서 지지받을 때만 분석해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매수의 기회가 오지 않으면 종목을 분석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놓아주고 다른 종목을 찾습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다고 해도 절대로 급등 중인 종목을 추격 매수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만 잘 지켜도 계좌가 반토막 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분할 매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권에서도 계획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분할 매수 진행하며 매도 또한 플러스권에서 계속 계획대로 분할 매도를 진행합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코스닥 소형주 초급등 시에는 시장가 매도도 자주 했지만요. 모든 매매를 다 했습니다. 계획대로 하되 계획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면 위로 올라도 익절, 아래로 너무 내려도 과감하게 손절해서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1, 2, 3년 차까지 많은 수업료를 내면서 단타를 한 덕에 코스피, 코스닥의 종목들은 그 종목이 무엇을 하는 회사이며 과거에 어떤 이력들로 급등락을 했었는지 대략 다 파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로 엮여도 테마가 시작될 때 초입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할 수 있었고, 테마가 본격적으로 피날레로 치닫을 때 피크를 함께 하지 않고 욕심을 줄이고 미리 매도를 하여 설거지 타이밍을 함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테마주의 생리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7년 이후에는 1년 계좌 정산을 해봤을 때 단 한 번도 1년 동안 마이너스인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3월, 4월 코로나에 미친 급락장 때도 저의 계좌는 물론 소액이긴 하지만 플러스를 유지하였습니다. 차트를 볼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추세가 깨져서 빠르게 손절 후 기술적 반등만 계속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저는 미장으로 큰 시대를 옮겨서 지금까지 국장은 소액으로 스캘핑, 단타, 중투 모든 매매를 하며 미장은 큰 시드로 공포지수 매매에 의거한 장투로 굴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장이나 국장이나 차트 보는 법 및 분석 기법은 다 똑같습니다. 종목명만 다른 거죠. 차트의 급등, 급락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미장이 국장보다 장기 우상향하는 종목이 월등히 많아서 장투를 하기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시장인 거죠. 결과는 제 수익 인증 영상을 보신 분이면 다 알 것이고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이죠. 때로는 국장 수익이 미장 수익보다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